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 관련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모아뉴스의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구선수 도핑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실제 도핑 관련해서 이슈가 된 거는 3, 4년 전이고요. 실제로 그 행위를 한 거는 한 2017년입니다. 최근에 난 기사는 최종 판결, 도핑 관련해서 진술을 했던 법정 증언에 대해서 판결이 난 그런 기사가 최근에 있어서요. 실제로 그 도핑이 실행이 되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를 한번 논문 찾아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자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들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자신들에게 금지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던 A씨와 B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그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 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야구 선수들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그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 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해서 안전하다고 듣고 야구 선수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그 다음에 야구 선수들이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라고 해서 이 위증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2017년에 약물을 소지한 걸로 2021년에 아마 이 선수들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고 그때 아마 이후에 바로 은퇴를 했을 거예요. 선수들이 구입했던 약물이 성장 호르몬이잖아요. 성장 호르몬이란 게 카다와다 이런 반도핑 기구에서 정의하기로 그런 그 퍼포먼스 인핸싱 드러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즌 중이든 비시즌 중이든 의료 목적이든 다 사용이 제한되는, 절대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금지 약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거의 사용을 한 거랑 똑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운동 능력 향상을 좀 기대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걸리진 않아요. 아까 써있었지만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면 검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피하 지방으로 넣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근육으로 넣었을 때는 30분 정도예요. 그래서 몸속에서 빨리빨리 없어지는 약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가 지나면 혈액 검사에도 나오지 않고 한 직후에 소변에서 검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혈액 검사를 하루 내에 했을 때만 성장 호르몬이 좀 기준보다 좀 올라간 게 체크가 되는데 그렇다 해도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조금 높게 올라가도 너 이거 도핑을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문 같은 걸 봐도 얘를 잡아내는 게 너무 어렵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샀다는 근거, 이거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없으면 요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신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요거에 대한 논문들도 리뷰 논문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이게 완전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사람, 현역 선수들한테는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요거를 적용해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요거를 체크해 봤는데 체지방 감소는 된다. 그래서 몸이 조금 이제 림바디 매스라고 하죠. 근육량이 조금 늘어나고 체지방이 좀 줄어든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산소 능력에 약간 도움이 된다. 무산소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이제 스프린트, 막 단거리 뛰는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랑은 연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근력, 하지 근력이나 이제 근육별로 나눴을 때 얘가 얼만큼 힘을 더 쓰느냐, 요거에는 효과가 유의한 근거가 없었다. 그리고 유산소 능력도 유의하게 증가되는 게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운동 능력 향상의 근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명확하게 이게 막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있고요. 이 실제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이 야구 선수분 중에 한 분은 2016년에 조금 기록이 안 좋았다가 17년에는 또 좀 다시 좋아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을 하셨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뭐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평소에 피로도가 좀 감소해서 그렇든 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로스 호르몬이 미국에서는 되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청소년기 때까지는 내가 이제 걸리지 않으니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이게 크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한대요. 비용이 이제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성인 전까지 쓰는 거는 어떤 막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키가 조금이라도 더 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 그로스 호르몬을 쓰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의 그런 성장 호르몬 사용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좀 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근거가 있어요. 최종 키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는 거를 막 비난하거나 문제시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인 기준, 성장이 완전히 끝난 성인 기준의 엘리트 선수들, 특히 뭐 대학 선수나 뭐 성인 선수의 기준에서 이 성장 호르몬을 권유받거나 사용할 때 문제의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최근 이제 100일의 증가라는 뉴스인데요. 사실 기사 되게 많이 나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10배 증가했다. 어떤 뉴스에서는 17배 증가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33배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이제 여지껏 한 10년 중에 최다 빈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일에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침을 미친 듯이 많이 미친 듯이 많이 하는. 네. 그래서 이 100일해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제 옛날에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라는 데서 이제 유래된 이름이래요. 그래서 하나의 감염성 질환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아졌다고 기사에 계속 나오면서 이 공포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질환은 실제로 우리가 접종을 2, 4, 6개월 접종하고 그리고 15개월쯤에 한 번 또 하고 만 11에서 12세의 의무 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태까지 있었지만 뭐 경하게 넘어가는 환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 막 분석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또 기승전 코로나 시기에 뭐 이제 다들 뭐 격리돼서 살다가 접종을 놓친 사람들이나 전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성인들이 개입이 되면서 확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추측이 있습니다. 100일에가 좀 무섭다면 무서운 건 사람한테만 걸리는 질환이에요. 그런 게 사실 되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만 걸리는 질환이고 이게 뭐 어떤 다른 루트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걸리는 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걸렸을 때의 이 코스를 보면 처음 3단계로 나뉘는데 카타르기라 그래서 처음에 걸렸을 때 1에서 2주 정도는 그냥 뭐 기침하고 뭐 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콧물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감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증상 경해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미친 듯한 기침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1에서 6주 뭐 내지는 10주를 갈 수도 있다. 어른들이 이상하게 막 기침 막 엄마 아빠인데 막 제가 뭐 기침이 지금 막 2달째 계속 이래요 이러실 때가 내가 있거든요. 훈련소 갔다 왔을 때 진짜 기침 때문에 죽는 줄 알았거든. 그게 좀 이상한 걸 수 있어 그럴 때. 그리고 집단 생활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2, 4, 6개월, 15개월, 11세, 12세 이제 접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옛날 사람들은 그 NIP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접종을 하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맞았는지 모르고 그렇지. 내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하는 거기도 한데 애들이야 관리가 되지만 어른들이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접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희 병원에도 뭐 이렇게 지금 붙였어요. 하나 붙여서 지금 아이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엄마 아빠 조부모님 그리고 베이비시터님들까지도 사실 다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붙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돼요? 비용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 아이들이 맞는 거는 무료입니다. 꼭 권장하는 그 어른은 누구냐? 임산부는 아예 그 산부인과 우리 이제 팔로우 하실 때 임신을 했다라고 할 때 27주에서 36주 사이에 100일의 접종을 권장을 드려요. 아빠도 맞는 걸 권장을 드리죠. 그치. 근데 사실 이제 깨어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멋있게 우리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가 돼가지고 주사 같이 맞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그 미친 듯한 기침, 후핑 커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특징적인 소리가 있어요. 들숨에 하고 막히는 소리, 구토,
기침하다가 보면 막 미친 듯이 애들 기침하다 보면 구토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증상 같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막 청색증, 그리고 이제 그게 막 지나고 나서 회복기에 들어서면 이제 기침이나 구토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린 영아일수록 좀 위험해서 영아의 경우는 이 회복기에 들어서도 미친 듯한 기침을 할 수 있다. 엄마가 접종을 해놓으면은 아까 우리 2, 4, 6개월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4주 미만의 아이가 걸리면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맞으면은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도 가끔 막 초등학생이 왔는데 접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그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저희. 맞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애들을 키우는 자연으로 뭐 면역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동 학대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정말 뭐 이 환자에 대해서 말해 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환자가 있으면 앉혀놓으시고 다 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저희의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이 귀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뭐 당연히 아기들은 하는 게 무조건이고요. 이 임산부 역시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 뭐 이제 아기 보는 보호자들은 굉장한 권유. 특히나 이런 시기에는 무조건 권유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나요? 뭐 호발하는 지역이나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눈에 띄게 느끼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친구는 많이 들었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지금 다른 거는 좀 있는데 결국은 조금 섞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아주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구가 과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증상이 없을 때 맞아 두시는 게 좋죠. 아까 제가 요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라면 치료제에 뭐가 있을까요? 항생제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는 PCR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검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 항생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제가 또 약간 또 걱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기침을 이제 하는데 항생제 쓰는 건 싫어요. 이제 하시는 보호자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생제 오남용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이거는 약간 세균성이다 느껴질 때는 적시에 항생제가 들어가는 게 이제 후에 후유증이 덜 남고 하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걸 가루로 막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써야 된다라는 이제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쓰고 빨리 좋아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 이 후유증을 본다 그래도 항생제를 그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내 몸에 이제 세균의 어떤 증폭의 수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뭐 항생제 치료가 1번 그리고 만약에 아기가 너무 힘들다면 2번 치료 이것도 적절한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약간 그 실내 습도를 높이고 너무 갑자기 온도 변화를 심하게 하거나 뭐 연기 이런 것들에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격리 기간은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5일, 치료를 하지 않으면 3주. 그러니 치료를 하는 게 무조건 맞죠. 평생 면역은 아니에요. 그치. 평생 면역은 아니어서 아시죠? 왜 우리 파상풍 주사랑 같이 함께 10년 주기로 맞는 걸 성인들 10년 주기로 맞는 걸 권장드려요. 이제 예방 접종을 해도 100%가 아니라 좀 해가 지나면서 감소가 돼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주기로는 하시는 게 좋고 뭐 이제 아까 아기 만나기 전 적어도 2주 전에 접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